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백그라운드 이미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배너를 만들어 볼 건데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일단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가져올 겁니다. 바로 테일인드. 강사는 테일인드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테일인드 CSS를 좀 가져올게요. 뭐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테일인드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눈누 들어가가지고 지마켓 산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조금 가독성 있는 폰트를 가져오는 게 사실 좋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세멜의 바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러면 일단 HTML부터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섹션이라고 한 다음에 섹션 메인 배너라고 쓸까요? 메인 배너? 메인 배너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섹션 메인 배너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면 요걸 가져올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썼을까요? 얘도? 뭐 이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긴 하네요. 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너가 있는데 이너 안에다가 뭐 요런 내용들을 감싼 것 같거든요. 굳이 근데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div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도 메인 배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클래스 랩이라 쓸게요. 랩. 이너 똑같이 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벤 방식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넣을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물론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는 얘가 별도의 컨테이너 너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얘한테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요거 이미지 잘 찾아야 돼요. 랩에 있습니다. 그러면 DJI 써가지고 반영하면 되겠죠. 높이는 몇일까요? 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봐야겠죠. 얘가 높이가 몇인지는 32VW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이트가 32VW. 이거는 뷰포트 위드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줬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높이가 없나? 높이가 5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32VW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보더를 좀 칠해볼까요? 보더. 10세 솔리드 레드라 칠해보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한테 기본적으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줘야 되거든요. 자, BGR 노 리피트라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커버로 되어 있으니까 꽉 차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BGP 같은 경우는 센터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로 이제 완전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보니까 요 형태네요. VW가 정확하네요. 보이죠? 제가 이미지를 조금 작게 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VW는 뷰포트 위드를 말하는 건데, 너비에 대비해서 반응하는 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너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됐죠. 요거 보더는 치울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끝났어요. 사실 요것만 해주면 돼요. 노 리피트, 센터, 커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강사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요거 정답 올려놨던 거에 보면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꺼번에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죠. 보이죠?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 번에 줄 때는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해요. 그냥 백그라운드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 쓴 다음에 URL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URL 집어넣은 다음에 노 리피트. 그 다음에 50%는 뭐냐면 너비를 말하는 너비. 뭐 여기다가 이제 그래요. 요거를 50%라고 줬잖아요. 제가 이걸 30%로 줬대요. 30%.
자, 50% 줘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너비가 아니라 커버가 사이즈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위치하거든요. 맨 뒤에 위치하고, 얘는 뭐냐면 정렬이에요. 내가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에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헷갈린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덜 헷갈리게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처리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소 집어넣어줘야죠. 요런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div를 좀 쓸게요. 배너에 얘는 밴 방식을 썼을까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썼네요. 그러면 자, 어차피 이제 메인 배너니까 여기다가 메인 배너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로고라 쓰겠습니다. 뭐 얘네 같은 경우, 스타벅스 같은 경우 슬로건이라 돼 있습니다. 뭐 Light up your summer 해가지고 뭐 슬로건이 조금 말이 맞겠네요. 슬로건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 탭 해서 요거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메인 배너 슬로건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해당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랑 얘랑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이미지는 뒤에 깔려 있고 여러분들이 얘한테만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이 이너한테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렐라티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한테 앱솔루트 줘서 이 녀석을 그냥 위치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포지션 앱솔루트 줄 때 POA라고 쓰면 좀 더 손쉽게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위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 딱 보면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탑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너비도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탑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다음에 레프트도 마찬가지. 레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너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비 22점. 그러면 이렇게 적을까요? 답이 30.33. 아, 그래요. 지금 이 녀석이 너비가 없죠. 얘한테는 아까 보니까 맥스 위드가 100%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맥스 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반응형 웹사이트라서 화면이 줄게 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스 위드를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고 탑을 줬죠. 자, 컨트롤 시프트 10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너한테 우리가 뭘 안 줬죠?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너한테 지금 얘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얘 높이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한테 높이를 줘야 됩니다. 그냥 높이 같은 경우는 그냥 h풀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가 생기니까 위치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섹션 메인 배너한테는 높이가 들어있잖아요. 하이트 30VW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한테 높이를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 높이를 안 준 상태에서 이 녀석을 아무리 이동시켜봤자 이동이 안 됩니다. 그죠? 탑을 움직여봤자 이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슬로건은 끝났죠. 그러면 슬로건 밑에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기라는 게 있죠. 이 녀석. 그러면 얘는 뭐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버튼. 슬로건의 자식으로 들어있네요. 슬로건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를 쓰시고 btn 똑같이 갈까요? 그냥 원래 이제 클래스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요거잖아요. 그 다음 btn 슬로건에는 A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네요. btn 슬로건 그 다음에 메인 비주얼 이렇게 맞죠?
아닌가? 이너한다. 아, BTN 슬로건 별도로 있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얘는 어차피 나중에 재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탭 자세히 보기라고 쓰는 거죠. 물론 이 BTN 슬로건이라는 녀석이 이 안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메인 배너 안에만 종속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녀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안 만든 거예요? 얘를 엘리먼트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위치 보면, 가만히 보면 얘도 얘 위치랑 살짝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쓰실 때 누구의 자식으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배 방식으로 썼을 때는. 얘도 똑같이 포지션 앱솔루트잖아요. 일단 A는 완성시키고 할까요? 저는 A를,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라든지 높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탑이랑 레프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텍스처 라인이 걸려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얘를 텍스처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정렬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너비 같은 경우는 한 125픽셀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너비가 125픽셀. 확인해보니 높이도 같이 걸려있네요. 높이는 한 38픽셀 걸려있네요. 38픽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텍스처 라인을 여기다 줘도 되고, 아니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텍스처 라인 센터를 줬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솔리드를 칠해보면서, 그러니까 보더를 칠해보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얘잖아요. 그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A를 얘도 마찬가지로 레드라 칠해보겠습니다. 자, 얘한테 뭐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게끔 만들 거예요. 100%. 그러면 이렇게 되죠. 보이죠? 자세히 보기. 자, 그러면 얘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어떻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 다음에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 없어요. 안 줘도 됩니다. 자, 높이, 너비 높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보더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네요. 보더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이라고 적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위치로 옮겨야죠. 얘가 뭐예요? 포지션 앱솔루트죠. 그 다음에 좌표값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레프트가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보시면 BTN 슬로건이 여기에 있죠. 가운데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당기면 되겠죠. 13%, 15.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조정해야 돼요. 16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됐죠. 살짝 뭔가 S랑 이 사이에 있네요. 한 17? 요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살짝 둥글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도 여러분들 10픽셀 정도만 걸어주면 되는 거죠. 10픽셀 너무 많네요. 5픽셀 정도만 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호버도 있죠. 마찬가지로 호버 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이제 여러분들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줄도 이렇게 그어지는 거 볼 수 있고, 색상도 바뀌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얘가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호버 했을 때 얘가 색상이 또 바뀌죠. 컬러도 화이트로 바뀌죠.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색상은 뭘까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A한테 칠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부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여되면 안 되고
어차피 여기다 부여하면 되겠네요. A가 꽉 차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까지 부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A한테 뭐 부여하면 돼요?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뭐뭐 부여해야 돼요? 뭐 텍스트 데코레이션 말고 그냥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컬러 점 OS 그 다음에 컬러도 점 OS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이미지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미지를 여기다 쓸게요. div 메인 배너에 그냥 메뉴 이미지라 할까요? 메뉴 이미지 박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메뉴 이미지 박스. 그냥 메뉴 세트라 쓸까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메뉴 세트라 썼고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뭐 얘네들도 별도의 div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3개 쓰겠습니다. 클래스 메뉴 이미지라 쓸까요? 동시에 쓰고 그 다음에 메뉴 이미지 이렇게 쓸게요. 02, 0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들 각각 이미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여기 있죠. 자, 이미지 일단 다 가져오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이미지가 너무 커요. 그쵸?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썼죠. 제가 메뉴 이미지라고 썼단 말이에요. 메뉴 셋에 후손인 이미지라고 그냥 바로 접근할까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가 있겠죠. 얘네들이. 볼까요? 너비는 현재 지금 얘네들 div한테 걸려있거든요. 15%라고 걸려있네요. 15%. 그러면 이미지로 접근할 필요 없이 메뉴 이미지 요거 있죠. 요거. 얘가 이 메뉴 이미지는 아닌데 박스, 정확하게는 메뉴 이미지 박스죠. 그냥 메뉴 이미지를 쓸게요. 자, 여기다가 점 메뉴 이미지 너비를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이미지들도 사이즈가 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메뉴 셋에 메뉴 이미지 너비를 일단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걸려있어요? 얘네들도 포지션 앱솔루트는 기본적으로 걸려있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들 어떻게 각각 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각각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메뉴 이미지. 자, 제가 메뉴 이미지라고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는 왜냐면 공통 속성은 여기 포지션 앱솔루트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이미지들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01, 02, 03. 그럼 조정해볼까요? 요거 있죠, 요거.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너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네요. 너비가 다 다르네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절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세트 1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르죠. Z 인덱스도 걸려있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줘요. 너비는 여기 이것만 포지션 앱솔루트만 걸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비는 이제 다르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지금 얘를 조정한 거죠. 얘도 보면 자, 이거 세트 1이요. 지금 세트 2 뭘 조정한 거죠? 세트 2가 2를 조정해야죠. 그쵸? 얘는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했으면 돼요.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조절하면 이 위치로 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살짝 얘가 마음에 안 들죠? 얘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메뉴 이미지 03 02 얘잖아요. 01. 자, 보더를 칠해볼까요? 솔리드 레드.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자, 01인데 얘인데,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세트가 살짝 바뀌었군요. 얘가 지금 02고 그 다음에 얘가 01이네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요 속성이 여기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속성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왜 유독 사이즈가 또 작을까요? 너비가 지금 03 16점. 얘도 한번 칠해볼까요? 보더. 그렇죠, 얘죠. 얘는 또 너비가 너무 작아도 너무 작네요. 한번 볼게요. 그렇죠, 16.35인데 이미지만 맥스 위드. 이미지가 너무 너비가 작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볼까요? 그리고 이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 이미지한테, 모든 이미지한테 너비는 100% 정도, 디스플레이 블럭 정도 이렇게 줄게요. 맥스 위드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너비. 아니, 이렇게만 줘도. 이렇게 볼까요? 요렇게인데,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뭔가 애매하죠? 다시 줄게요. Z 인덱스 너비가 보더를 주고 20% 30% 30% 너무 크다. 26% 요렇게 좀 주면 될 것 같죠? 이미지 자체를 지금 잘못 가져왔네요.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군요, 제가. 보면 이미지가 두 개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이미지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아까 너비 있던 거 있죠? 요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요? 얘죠. 됐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겠죠.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배너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요 스타벅스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요거는 뭐 완전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중요한 거는 뭐다? 요런 요소들과 상호작용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Z 인덱스를 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